특검이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국회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강원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군입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지급됩니다. 강원 지역처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는 기본 15만 원에서 3만 원이 추가된 18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26일 황지 연못에서 낙동강 발원지 봉액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릅니다. 이번 축제에는 수맥 페스티벌 등 수계자월을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특별검사팀이 야당 중진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권성동 의원의 국회 내 의원실과 강릉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 의원의 연루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최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도 이날 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동해 지역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강원 중진 현역들을 각 특검팀이 잇따라 겨냥하면서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자신은 깨끗하고 한 줌의 부끄러움이 없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병역 제도를 악용한 만큼 그 죗값이 가볍지 않다는 건데요.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과 생활고 등은 정상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 적발된 대리입영 사건의 피고인 20대 조모 씨. 법원이 2심에서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씨의 형량을 높였습니다.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과 달리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입영과 관련한 국가 행정 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공범 최모 씨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죄 내용을 따졌을 때도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던 조 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군인급여를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최 씨를 대신해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최 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최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며 급여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사실이 드러날 걸 두려워한 최 씨의 자수로 드러났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적발 사례입니다. 한편 공범 최 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씩 받습니다. 취약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2차 지급에선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한 명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1차는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까지입니다. 신청이 몰릴 걸 대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일자가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인데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물론이고 주민센터,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지자체가 집에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이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앞두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문자 서비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 신청을 위해 링크를 눌러 가입하라거나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하는 문자는 스미싱 사기라고 생각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소비 쿠폰 발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선 쓸 수가 없고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도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 사용은 원칙적으론 어렵습니다. 또 온라인 사용도 정해진 사용처가 아니라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쿠폰은 1, 2차분 모두 오는 11월까지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헬로브리핑이었습니다. 태백 문화원이 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앞두고 오는 26일 제23회 낙동강 발원제를 황지 연못에서 봉행합니다. 낙동강 발원제는 지난 2016년부터 태백시의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첫날에 맞춰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워터데이 앤 나잇, 수맥 페스티벌 등 물과 수계 자원을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8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주 지역의 주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주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에도 원주시에는 투자 유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민선 8기 경제도시 원주라는 모토가 계속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원주시는 지난 15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부품 공급업체의 제조시설과 부설 연구원 증설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유치된 ENIB는 문막 반개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용 화학약품 이송 배관자재를 제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인텔 등 국내외 주요 대기업에 납품해온 원주의 대표 반도체 부품 기업입니다. 협약을 통해 2027년까지 36억 원을 투자해 기존 부지 내에 공장과 부설 연구소를 증설하고 1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모두 5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해 1,365억 원의 투자 유치와 17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만성 주차난으로 시민 불편이 컸던 만종역에 11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완공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만종역에는 400면이 넘는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객 증가로 인해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주차 불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14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당분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소비 쿠폰 발급은 21일부터 첫 주 동안만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요. 선불카드의 경우 전국적인 수급 지연 문제로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7월 28일부터, 일반 시민은 8월 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존대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수제 양복은 수만 번의 바느질 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양복을 제작하는 김주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수제 양복점. 전해졌던 치수를 바탕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치수가 변경됐는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가봉 작업을 하는 겁니다. 며칠 뒤 드디어 완성된 수제 양복. 이니셜까지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옷입니다. 주인공은 20살 정주환 씨.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입니다. 수제 양복을 선물 받은 정 씨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게 아직 좀 놀랍기도 합니다. 직접 맞춤 정장하려고 상담을 받았을 때도 와, 이렇게 제가 다 골라도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다 골라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을 좀 상상 이상으로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김주현 대표. 6.25 참전용사와 천안함 생존자, 보훈가족 등을 대상으로 매달 수제 양복을 제작해 선물하고 있습니다. 양복 한 벌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닌 기억해야 할 이름을 옷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의 이런 안타까운 희생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국가유공자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수제 양복.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은 배가 됩니다. 헌신하셨던 분들의 예우까지도 갖춰서 이제 갖춤의 의미를 선물한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정말 이런 고급 이런 맞춤 정장을 받는 것 자체가 그동안 93세이신 분 얘기로도 그동안 정말 이렇게 큰 보답을 받은 적이 처음이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거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글썽거리시는데 저 역시도 그때 너무 보람을 느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미래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줬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강원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변호사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제보자 신원 보호와 안전한 제보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추억할 수 있는 콘텐츠 시리즈 라떼 원주는 말이야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모두 7편으로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며 과거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타임랩스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원주시 유튜브에 첫 공개된 라떼는 말이야 마차 타고 다녔어에는 원주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